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릴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원래 공감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다 못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서핑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감 대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공감 대화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감 대화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학부모이신 분들은 학교에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측면이 있죠.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군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군화병. 왜 군화병입니까? 공감 대화를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라고 알려줬더니 아이가 좀 짜증내면서 들어오니까 가방 툭 내던지니까 너 지금 많이 짜증나는구나. 짜증내니까 짜증나는구나. 그래서 저녁 안 먹었지? 저녁 뭐 먹을래? 안 먹어! 그러면은 너 저녁 먹기 싫구나. 나 혼자 있을래? 그러면 너 혼자 있고 싶구나.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때문에 이제 구나. 그래서 군화병이라고 얘기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공감 대화 잘못 배우면 군화병에 걸려요. 군화병. 앵무새처럼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뭐뭐 하는구나 해서 그냥 반복하는 거, 돌려주는 거. 그런데 이것은 공감 대화가 아닙니다. 공감 대화라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 이런 얘기 합니다. 엄마 또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왔구나. 뭐 새로운 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대번 아는 거죠. 그리고 나면 좀 있다 그러죠. 그냥 하던 대로 해. 그게 왜 그럴까요?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방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툴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태도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공감 대화를 잘 하려면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감 대화라는 기술을 우리가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대화에 열려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심지어 구나구나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좋은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것도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하죠. 이것이 이제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감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읽어줌으로써 받아주는 그러한 원리죠. 읽어주는 것은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거. 알아주면 상대방은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읽어주고 읽어주면 알아준 거고 알아주면 떠나갑니다. 원리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올라와서 나에게 접근해 오면 이 감정을 읽어주면 알아주게 되고 알아주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감정도 강한 에너지죠.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펜듈럼이 있습니다. 펜듈럼이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펜듈럼입니다. 짜증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펜듈럼이에요. 이걸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짜증내는 사람 또는 강하게 나에게 화를 내고 다가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펜듈럼의 낚시질이구나.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것에 낚이지 않는 거예요. 포획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펜듈럼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펜듈럼하고 대항하면 안 돼요. 맞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 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는 펜듈럼의 그늘 아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펜듈럼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한다는 의미는 이 펜듈럼이 내게 달려들 때 이 펜듈럼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나를 낚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펜듈럼을 창조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펜듈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펜듈럼에 낚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다가 있죠. 바다 안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 위에서 낚시질을 하는 낚시꾼들의 이 낚싯바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낚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떡밥을 먹고 떨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죠. 저도 낚시를 해봤는데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낚싯지가 움직여가지고 먹었다 하고 끌어올리면 벌써 먹이만 딱 뜯고 달아나 버렸죠. 아마도 트랜서핑을 하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강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러한 사건,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은 그 이면에 펜듈럼이 나를 포획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드는구나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 모든 펜듈럼의 이러한 에너지는 대항해서 맞서 싸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껴서야 되는데, 비껴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에너지를 통과시키는 거고요.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고 읽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거하고 통과시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통과시키는 것은 내가 비어 있어야 돼요. 내가 비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 뭔지 내가 온전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 상대방의 에너지가 공격하는 게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내게 돼버려요. 그럼 나는 맞서 싸우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를 향한 게 아니다.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펜듈럼이 지금 나를 포획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이 외부의 이것은 일종의 먹이,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낚싯줄을 갖고 있는 펜듈럼이 본질인 거죠. 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고 먹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뭡니까? 이 이면에 있는 펜듈럼이 나를 건드리려고 한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은 나의 상대가 아니다. 나의 적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물과 이 환경과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뭡니까?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면 통과됩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면 얘도 더 이상 이 떡밥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리고 펜듈럼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휙 넘어져 버립니다.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공감 대화라는 이러한 기술, 이러한 기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에너지 차원에서 나를 교란시키고 포획하기 위한 펜듈럼의 에너지 접촉을 가볍게 휙 피해서 넘어뜨리는, 통과시키는 좋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트랜서핑 차원에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적용을 할 때 공감 대화라는 것이 효과가 있고요. 심지어는 공감 대화라는,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을 구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러한 조망, 관점을 가질 때 공감 대화의 효과를 우리는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를 단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군화병에 걸리지만, 공감 대화를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통과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휘말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감 대화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공감의 태도, 공감의 자세, 마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공감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트랜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이면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펜듈럼을 포획되지 않고 잠재우는 방법은 휙 비껴가 주는 것인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에너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읽어주라. 읽어주는 건 알아주라. 알아주는 건 받아들여 주는 거죠. 받아들이되 내 안에 흡수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공감 대화가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이라는 것을
효과를 좀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공감은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려면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물러야 됩니다. 충분히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 머무름을 통해서 교감을 하는 거죠.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이해, 새로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올라오는 거죠. 이 훈련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 사물이 일단 좋아요. 사물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정한 사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접촉하고 지속해서 머물러서 교감하고 교류해 보십시오. 그때 새로운 느낌,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와 타인에 대한, 나와 사물에 대한. 여기에 펜이 하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꽃도 좋고요. 화분에 있는 꽃도 좋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지갑이어도 좋고요.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동전 하나도 좋고요.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소품도 좋고요. 그래서 놓고서 일단은 10분 합시다. 10분. 10분이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10분 훌쩍 가잖아요. 그런데 10분을 온전히 한 사물과 내가 하나 되도록 집중을 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것은 먼저 바라보는 거죠. 응시하십시오.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응시하십시오. 뭐 눈싸움 하는 건 아니니까 눈은 깜빡거려도 되겠죠. 응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사물을 계속 느껴보는 거죠.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이 사물을. 부분을 보시고 칼라를 보시고 굴곡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손을 거쳤으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쓰고 있으며 나는 이 펜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여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물과 관련한 상념이 떠오를 겁니다. 잡념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물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10분을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새로운 발견, 조감, 인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물을 먼저 해보세요. 안전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떤 사람에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만 얼마나 많이 그 사람과 깊은 교감을 했느냐. 얼마나 깊이 머물러서 그 사람을 알아줬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만남이 있고 잦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만남의 시간을 오래 했을지언정 그 사람과의 깊은 교감, 교류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정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피상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만남의 깊이가 얕았다는 거죠. 관계의 깊이가 얕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알아준 사람이 없다. 그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만남은 자칫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사용하고 다시 소비하고 나서 버려지는 그러한 만남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공감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공감을 어떤 얕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고 접촉하고 머무르고 주시하고 느껴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느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타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관점이 심지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작가 김영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김영하 작가의 글을 좀 좋아해요. 네, 김영하 작가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나서 많은 인터뷰를 했었죠.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소설가로서 이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심리 상담 쪽에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인이 된다거나 모든 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피상적으로만 알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의 내력 안에, 그 사람의 깊은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면 안에, 심리적인 역사 안에, 그 사람의 보이지 않던 감춰진 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표면적인 그 반응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만큼 우리가 어떠한 표면적인 외면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쉽게 당황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차단하기보다는. 그리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요, 이 펜듈럼에 쉽게 낚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나를 건드려 오거든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계속 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뭐 이해해버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그냥 이해를 해버리니까 진이 빠지는 거죠. 이 펜듈럼의 게임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충분히 바라보고 접촉하고 머무르고, 그래서 느껴보시라.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하고 나서 약간 미진한 게 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또 보충할 내용이 떠오르면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치고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반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